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들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10명 가운데 3명은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도 보셨지요? 네. 저도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랍고 우려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외동 아이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게다가 많은 영유아들이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순기능이 약화되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에 전 국가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미국의 영유아에 비해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의 수가 1.8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인종이나 나라별로 또 유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1990년대부터 특화된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정신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문제를 최소화시키므로 영유아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률이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기에는 주양육자와 보조양육자 그리고 양육 환경이 아이들의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준비되어지고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영유아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보여집니다. 성인 우울증보다 영유아 우울증이 더 문제가 되고 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 경험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경험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 이로 인한 우울, 불안감은 아동의 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적 기능과 무엇보다 두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행동 문제가 동반될 수 있고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나 또래 관계 문제 등 사회적 고립이나 갈등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정신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 전이나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우울한지 감정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어떤 이상 징후들이 있나요? 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영유아 사회 정서,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고 점수를 매겨 보실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각 영역별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그렇다로 생각되는 면이 관찰되시면 예를 들어서 불안을 느끼는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무서운 꿈으로 잠에서 잘 깨고 특정 장소를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보이신다면 부모님 혹은 해당 보육교사가 전문가와 함께 아이를 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주의 깊은 관찰과 함께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인들을 신속히 제거해 주시고 아이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30개월 이상의 유아에서 우울, 불안, 분리불안 등 여러 영역에서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주양육자 되는 부모님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아이의 발달 검사와 함께 가족 치료를 함께 받아보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